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해봅니다. 2021년 9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9월 9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왜 두 주를 이번에 한꺼번에 하느냐 하면은 9월 둘째 주가 9일에서 16일까지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효한 천체 구조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유의미한 천체 구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때가 딱 그렇습니다. 추석 되기 전주죠. 어쨌든 정말 별일이 없어요. 물론 이때에도 앞뒤로 유효 구간에 끼는 그런 행성 구조들이 있으면 사건은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모집단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질 그럴 확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9월 셋째 주는 유의미한 구조들이 좀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금성하고 수성, 내행성에 관련된 구조들이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 9월 둘째 주랑 셋째 주 내용을 한꺼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없어요. 9월 둘째 주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9월 16일에 금성이랑 목성이 엔티션을 맺습니다. 청갈공 6도 금성이랑 보병궁 23도 목성이 정확하게 엔티션을 맺는 게 9월 16일 오전. 목성이 역행 중이기 때문에 원래 엔티션 컨트렌티션은 다른 각하고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교차해서 지나가면서 원래 순행순행으로 만나면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이번에는 목성이 역행 중이기 때문에 엔티션이나 컨트렌티션 치고는 좀 오래 갑니다. 유효기간이 긴 편이고 그래서 9월 15일부터 17일 정도 한 3일 정도 계속 이 금성 목성 엔티션 구조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정궁에서 이루어지는 두 길성 사이의 연계입니다. 게다가 엔티션, 컨트렌티션은 잘만 들어오면 컨정션, 어포지션하고 비슷한 파워이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가 좀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백업의 효과가 오래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아마 이제 목성을 사건으로 두게 되니까 힘든 상황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호나 지원. 왜 생각지도 못했다? 목성이 역행하니까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주요각이 아니고 엔티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호나 지원 같은 걸 받아가지고 힘든 걸 넘기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금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일이 끝나죠.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거나 혹은 설레거나 반길 만한 그런 인간관계 하지만 좀 빡센 부담은 좀 있는 부담이 좀 되는 그러나 반길 만한 그런 인간관계 어쨌든 혼전이라면 연애 같은 사건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성하고 목성 입장이 따라가지고 다른 식의 사건이 그러나 둘 다 기란 사건이라는 거 그런 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9월 6일에 9월 6일에 천칭 24 천칭궁 24도 금성이랑 보병궁 25도 목성이 삼각을 맺어요. 이게 금성이 스피카랑 만나고 명왕성이랑 만나는 딱 그때거든요. 그때로부터 한나절 후 그래서 금성하고 목성이 삼각을 맺어요. 사실 이때도 뭔가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열흘 후에 다시 금성 목성이 엔티션으로 만나기 때문에 9월 6일 전후에 있었던 금성 목성 삼각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번 금성 목성 엔티션 16일의 엔티션이 이어주는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티션 있은 그 다음 날 9월 17일 금성하고 토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자, 청갈궁에 진입한 금성이 보병궁 토성이랑 9월 17일에 사각을 맺어요. 고정궁에서 역행 토성이랑 사각을 맺는 데트리먼트 금성, 구도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고 아름다운 광경, 평화롭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누군가한테 키워둔 마음 같은 게 뭐 짝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호감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처참하게 꺾인다든가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손가락질을 깨나 당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들 있죠. 뭐 나이 차가 많이 난다든가 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든가 누군가 제3자가 서드파티가 엮여 있다든가 뭐 그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조건을 달고 시작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날 전후에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연애사의 방점을 찍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관계 이외에도 소매업을 하는 분들은 금성이 영업직이랑 소매업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소매업을 하는 분들이 영업에 아주 큰 지장을 받을 만한 일 갑자기 터지면서 생돈을 날리게 되는 이제 좀 우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주요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유통이나 매입을 거부해서 거래가 중단된다든가 혹은 갑자기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시장 전체가 쪼그라든다든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못하게 됐어요. 요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하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뭐 거의 그거는 양반인 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어떤 업계 하나를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을 냅니다.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중국에서 아예 사교육 업계를 아예 부셔버린 적이 있어요. 더 이상은 영업을 할 수 없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60-70% 갑자기 폭락시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중국은 권위주의, 전제 정치가 이제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 아침에 정치가들이 어떤 사기업이나 사적 영역, 민간 영역을 닫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그런 국가들도 있고 보통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쉬운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한데 관의 조선시대부터 관의 어떤 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말이면 잘 들어요. 그리고 국가가 약간 무리한다고 해도 따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데는 택도 없거든요. 바로 그러면 이제 화염병 날리고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니까 이게 한국이 좋다 나쁘다, 한국인으로서 호감이나 거부감 이런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나 풍습이나 정치적인 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간인들의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게 진짜 나라마다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뭔가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도. 그래서 그런 어떤 시책의 변화 같은 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성이 토성을 본다 라는 거는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스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네이탈 차트에서 고정궁 4도에서 10도 사이에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위치한다면 이런 일이 옆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벌어질 수 있다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며칠 후에 금성이 만났던 스피카를 수성까지 와서 만나게 됩니다. 9월 22일이에요. 자, 9월 27일, 28일 사이에 수성은 역행 정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아주 느려진 상태입니다. 평소에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성이 워낙 천천히 움직이는 구간이라 이 스피카라는 로열스타랑 유효회합을 이루는 기간이 수성치고는 상당히 깁니다. 9월 21일 오전부터 22일 내내 거의 하루 반 이상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평소 같으면 막 하루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유효 구간이. 수성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는 대조된 경우죠. 좋습니다. 수성 스피카 조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특히 투자 부분에 좋습니다.
막 하는 투자가 아니고 계획한 투자, 사업, 증권, 부동산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시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구매하거나 매입하거나 시장에 진입하거나 그런 타이밍으로 좋습니다. 타임루더가 수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때 이제 준비해둔 계획이 있으면 실제 시행을 이 9월 21일이나 22일에 잡아놓는 게 좋아요. 아주 뭐 괜찮은 기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스피카라는 게 약간 불로소득의 의미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인맥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혹시라도 주변에 각종 업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각광받는 선배나 지인이나 교수님, 그 친척 어른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21일하고 22일 사이에 필요한 거를 부탁하면 얻어낼 공산이 큽니다. 인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소개를 받기에 좋은 날인 거죠.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피카랑 만난 당일에 몇 시간 후에 명왕성이랑 수성은 사각을 맺게 돼요. 근데 수성 명왕성은 언제나 정보가 새거나 너무 과장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새서 문제가 됩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게 새어 나간다. 그러면 정말 트러블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시달리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을 했다가 공연히 안 해도 될 마음고생까지 하거나 마음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원하던 일이 엎어진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불필요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괜히 뭔가 자랑이나 허세 약간 우쭐한 마음에 떠벌리지 마시고 술자리 같은 데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의 성공이 트러블 없이 온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23일, 24일에 금성 천왕성이 23일에 대립각을 맺고요. 금성이 24일에 주변 엘게누비라는 별과 만납니다. 자, 주변 엘게누비는 천칭자리 알파성, 점성술에 등장한 얼마 안 되는 순흉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정말 순수하게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칙칙한 별이랑 24일 오후에 금성이랑 만나요. 자, 금성이 지금 청갈공을 지나면서 데트리먼트 상태입니다. 내 집의 바로 반대편이에요. 되게 불편하고 소외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 없이 흉한 별을 만나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좋을 리가 없죠. 되게 좀 안팎으로 나 도와준 사람 하나 없이 되게 공공합니다. 그래서 금성 엘게누비 조합은 특히 연애나 결혼 사안의 악재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죠. 엘게누비가 되게 난폭한 별은 아닌데 일을 확실하게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약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랑이나 호의 같은 것만 호의로만 어떻게 덮고 지나가려다가 결국 그게 어떻게 막아줘요. 나중에 뭐 연애하는 게 아니고 결혼까지 가려면 이게 결국엔 양가에다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화돼서 사건이 불거진다 라는 식으로 잘 갑니다. 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채무를 갖고 있었다거나 혹은 뭐 경미하긴 해도 되게 명백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데 뭐 언제까지는 숨길 수는 없는 일이죠. 뭐 아니면 되게 심한 질병을 앓았었다거나 혹은 뭐 예전에 벌어졌던 되게 후회할 만한 인간관계 트러블 같은 게 있어서 그 행적이 나중에 그 어떤 한쪽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커플의 장래까지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23일에 바로 전날에 금성이 천왕성하고 정확히 대립각을 맺잖아요. 그래서 금성 천왕성 흉곽 조합 자체가 이젠 이 크론트 사이트 주간 운세 앱을 보는 분들은 금성 천왕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이별, 찢어진다고 그러죠. 친하고 끈끈했던 것들이 찢어지는 그런 것들이 금성 천왕성 조합이에요. 근데 그렇게 금성이 천왕성이랑 대립각으로 만난 다음 날에 곧바로 순흉성, 주변 엘게누비랑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연애나 인간관계 측면에서 일종의 외통수에 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탈 차트 주요 감흥점, 행성 이런 것들이 고정궁 13도에서 17도에 위치한 분들은 특히 이제 네이탈의 금성이 원래부터 흉성, 토성이나 화성이랑 네이탈에서 유효각을 맺고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
9월 셋째 주 말에 짧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금성 트랜짓이 좀 많죠. 금성은 초장에 16일 전후에 좋았다가 나중에 말로 가면서 약간 위태위태해집니다. 자,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두 주 분량을 한 회로 압축해서 하게 되었고요. 9월 넷째 주부터는 이제 쉬어가는 거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또 유의미한 전체 구조가 시작되니까요. 또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